발음이 불분명하다 지적을 받으시는 분들은 말을 좀 천천히 해보세요. 발성의 비밀은 이 종이컵에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쭉쭉쭉 뻗어나가는 겁니다. 내가 가장 편안하고 내가 가장 힘있게 전달할 수 있는 목소리가 신뢰감 있는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방법은 거울입니다. 수진님께서 주신 질문이었는데요. 발음과 발성이 귀에 딱딱 꽂힐 만큼 정확하고 특색이 있다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관련된 비법이 있는지 혹은 비음을 내지 않으면서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달라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딱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비음에 대한 말씀부터 드릴게요. 저도 비음이 있거든요. 현직 아나운서들 보면 비음 없는 아나운서들이 많나요? 저는 다 대동소이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비음은 현대인의 고질병과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굳이 없애면서 말을 해야 하나라는 의문은 갖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발성 발음을 연습을 하면서 비음을 살짝 고칠 수는 있겠지만 내가 이 비음 때문에 시험에 떨어진다 혹은 비음 때문에 말이 전달이 잘 안 된다. 저는 결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효과적인 스피치는 내가 갖고 있는 목소리를 상대방이 듣기 좋아하는 최적의 소리로 만들어서 귀까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소리를 꼽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비음이 좀 고민이시라면 그 부분은 살짝 내려놓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조금 더 잘 포장을 해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한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발성과 발음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딱 2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발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것만 잘 아시면 굉장히 쉬워요. 일단 천천히 말하면 됩니다. 발음이 불분명하다라는 지적을 받으시는 분들은 보통 말이 굉장히 빠르시거나 혹은 사투리를 좀 강하게 쓰신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상대방에게까지 잘 전달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때는 말을 좀 천천히 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말을 좀 천천히 하세요. 이러면 제 발음이 뭉개지잖아요. 말을 좀 천천히 해보세요. 이렇게 조금씩 포즈를 두면서 얘기하면 내 발음도 꼬이지 않고 정확한 발음을 낼 수도 있고 상대방도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음의 소리는 혀의 위치에 따라서 나는 것이고요. 모음의 소리는 우리의 입모양에 따라서 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발음은 자음과 모음이 조화로울 때, 즉 혀가 제 위치에 가 있고 입술이 그 모음의 모양대로 움직일 때 제대로 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대충 말하지 뭐 대충 말하잖아요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집에서 혼자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음의 위치는 자료를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릴 때 다 배웠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렇게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또박또박 말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거울입니다. 다이소에서 5,000원인가 주고 샀던 거울이거든요. 저는 지금도 평상시에 거울 보면 에, 이, 오, 우 뭐 다양하게 입을 벌리고 찢으면서 발음 연습을 하고 있고요. 굳이 화장대가 아니더라도 뭐 화장실에 갔을 때라든지 나 혼자 있을 때 입을 충분히 벌리고 찢어서 입 주위에 있는 근육들을 계속해서 이완을 시켜줍니다. 우리의 혀도 근육이고요. 입 모양을 만드는 입술 주위도 다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연습하는 만큼 근육이 쉽게 더 잘 움직일 수 있다는 소리이기도 하거든요. 남성분들은 이렇게 푸시업 예를 드는데 처음에는 하나도 어렵다가 매일매일 꾸준히 연습을 하다 보면 나중에 10개, 20개 쉽게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혀도 입술 주위의 근육도 계속해서 그 발음대로 연습을 해줘야 나중에는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조금만 움직여도 정확한 발음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자음의 위치를 거울 보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모음은 어떻게 연습해야 될까요? 가, 갸, 거, 기어 이런 식으로
모음으로 쫙 모여져 있는 어린 아이들이 보는 판들이 있어요. 굳이 우리가 안 사도 인터넷에 찾아보면 자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 하나 출력해서 벽에 붙여놓고 볼 때마다 연습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발음은 정확하게 아 하고 벌려줘야 아 소리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아 하고 싶은데 벌리지 않고 오므리면 오가 되는 거잖아요. 아빠라고 하고 싶은데 오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입술 벌리고 오므리는 모음에 따라서 소리가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벌릴 때는 벌리고 오므릴 때는 오므리고 찢을 때는 찢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친구와 라이브 방송이 라방 맞죠? 그거 하다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볼펜이나 숟가락을 입에 집어넣고 연습을 한다라고 하시는데 이 방법은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음은 정확히 혀가 가야 하는 위치가 있어요. 그리고 모음은 정확히 그 모음에 따라서 벌리고 오므리고 찢어야 하는 양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볼펜으로 딱 막아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볼펜이 어딨지? 이거를 물고 발음을 하잖아요. 저는 가, 나, 다를 할 거예요. 그런데 물면 가. 이게 발음 연습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럴 바에는 그냥 거울 보고 진짜 음가 하나하나 내가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지, 잘 오므리고 있는지, 잘 찢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거울을 보면서 체크하시는 거예요.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발음 벌려주시고, 오 발음은 오므려주시고, 이 발음은 이 찢어주시고, 우 발음은 이 입 구멍이 하늘을 향한다는 느낌이 들도록 살짝 오바스러울 수 있어요. 연습할 때는 오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 에, 이, 오, 우. 이 음가 하나하나의 정확한 위치를 계속 집에서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발음이 매끄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신경 써야 되는 게 바로 이중모음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 예시를 들었던 각야, 거겨 같은 경우 있잖아요. 야의 발음은 이와 아가 합쳐진 발음이에요. 기야, 기야, 기아를 빨리 해보세요. 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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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 모음이에요. 모음이 2개 들어갔다는 뜻이기 때문에. 보통 어려운 발음들을 보면 아나운서 시험 원고를 보면 무슨 위원회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준비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위원회 뭐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거든요. 주의할 점은 연습할 때는 위원회라고 천천히 하더라도 읽을 때는 자연스럽게 위원회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 발음 신경 쓰느라 시험장에 와서 안녕하십니까 누굽니다. 어디 위원회는 이런 식으로 발음하시면 안 돼요. 요즘에 어떤 앵커 아나운서가 이런 식으로 발음하나요? 이거는 연습용입니다. 주의하세요. 연습할 때는 또박또박 발음하시고 그게 충분히 익숙해지면 시험장에 가서는 편안하게 본인의 발음, 목소리를 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발성을 꼽아주셨는데요. 발성의 비밀은 이 종이컵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집에 종이컵 하나 다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쭉쭉쭉 뻗어나가는 겁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볼펜 종이컵 안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그렸습니다. 혹은 구멍을 뚫었어요. 계속 나의 상상을 자극하면서 하는 건데 내 목소리가 이 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안녕하십니까 안보랍니다. 여기서 울림이 있잖아요. 조금 더 떨어뜨리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안보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보랍니다. 더 멀리 안녕하십니까 안보랍니다. 소리의 차이를 좀 느끼시나요? 이 종이컵이 가까이 있을 때와 점점 더 멀어질 때 제가 배로 내는 소리가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목소리를 조금 더 크게 내서 목구멍을 조금 더 열어서 물줄기를 팍 쏘듯이 이 구멍 안으로 내 목소리를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계속해서 한 지점을 향해 내 목소리를 꽂는 겁니다. 이제 종이컵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냥 방에 있을 때도 문고리 구멍 있잖아요. 문고리 구멍 하나 집어두고 내 목소리를 저 문고리 구멍에 꽂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소리를 내뱉으면서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그냥 거실에 있다가도 어느 한 지점만 정해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장에 갔을 때는 아나운서 준비생들은 앞에 그 카메라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심사위원 앞에 마이크가 있을 겁니다. 그 어느 한 지점을 콕 집으세요. 그래서 내가 대답하는 거는 그 지점까지는 반드시 소리가 꽂히게끔 말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생각을 하면서 내 소리가 저기까지 꽂혀야지 라는 생각으로 말을 하면 소리의 볼륨 자체가 달라집니다. 발성은 이렇게 연습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나운서 앵커 지망생들만 면접 보는 거 아니잖아요. 일반인 분들도 면접을 보실 때 어찌됐건 신입사원이 기어 들어가는 개미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좀 시원시원하게 크게 목소리를 내는 것이 면접관들 보기에도 좀 패기 있어 보이고 좋잖아요. 그래서 일반 면접을 준비하는 지원자들이라도 어느 한 지점을 꽂아놓고 내 목소리, 내 의견이 거기까지 닿게 만들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 목소리가 진짜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 목소리는 낮게 낼 수도 있고 높게 낼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을 갖고 있는데 어떤 목소리가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냐 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는 내가 가장 편안하고 내가 가장 힘있게 전달할 수 있는 목소리가 신뢰감 있는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보통은 중저음의 소리를 갖고 있는 분들이 조금은 유리합니다. 그런데 톤이 높다고 해서 신뢰감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어떤 스피치 스킬을 쓰느냐에 따라서 내 말의 신뢰도도 높아질 수 있고 낮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똑같은 목소리 톤으로 말해도 누구는 잘 전달이 되는데 누구는 잘 전달이 안 되거든요. 똑같은 뉴스 기사를 읽어도 누가 읽으면 잘 전달이 되는데 누가 읽으면 잘 전달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스피치 스킬과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준비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지금 막 찍으면서 들었어요. 어쨌든 자기의 목소리를 찾는 방법은 저는 쉽게 3가지를 추천을 드립니다. 다로 연습을 하시죠. 했습니다 라는 발음을 했을 경우에 보통은 우리는 3개의 음역대의 소리를 낼 수 있어요. 높고 중간, 낮음 이렇게 했습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위, 중간, 아래 정도로 잡아야 돼요. 기준은 없어요. 내가 편안하게 낼 수 있는 목소리가 기준입니다. 이 목소리를 기준점으로 위에서 어느 정도 올리고 어느 정도 낮췄을 때 내가 뭐라고 하지? 이탈음이라고 하죠. 음이탈이 나지 않는 소리의 음역대가 있을 거예요. 이게 높은 분들이 있고 좁은 분들이 있는데 높고 좁은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내가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를 스스로가 파악을 해서 이 안에서 낮췄다가 뻗었다가 높였다가 운용의 묘를 발휘하는 게 메시지를 전달할 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한번 집에서 찾아보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은 같은 말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스피치 스킬에 대해서 해볼 예정인데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다음 영상 참고해서 준비해 보겠습니다.